안녕하세요. 갱스탁입니다. 자, 5월 첫 번째 주 주간 시황 분석 한번 짚어보는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이슈 살펴볼 텐데, 금요일 날 저희 장 마감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나왔던 뉴스 같은데, 자, 북한이 1년 넘게 참아오고 있던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과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한국과도 대화가 약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대화에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면에 이제 대화가 원천 뭐 차단될 가능성도 일부 있어 보입니다. 자, 북한 미사일 발사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뭐 좋은 소식이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북한과의 국면 어떻게 풀려 나가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가 면세점을 철수한다고 합니다. 자, 63 빌딩에 특허권 얻고 나서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3년 동안 누적 적자가 한 1,000억 원 정도, 1,000억 원 정도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세점 요거 특허권 전쟁이 예전에 매우 치열했는데 최근에는 면세점 사업이 상당히 뭐 어려움을 겪는 면세점들도 있는 것 같고요. 자, 하나가 이번에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다른 면세점들한테는 약간의 수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하나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던 관광객들이 이제 다른 면세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철수 결정하면서 다른 면세점 관련 종목들 일부 상승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가 월 50만 원, 월 5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자, 요걸 폐지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폐지를 검토하겠다는 뉴스죠. 폐지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자, 게임 관련 업종 또 강세 보이는 모습 나타났고요. 자, 중국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자, 예상치를 상회하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자, 중국 경기도 어느 정도 좀 상승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자체가 이제 조만간 좀 일단락 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기도 전반적으로 다시 반등하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번에 PMI 지수 예상치 상회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자, 지난주에는 미국이 1분기 깜짝 성장 발표했죠. 자, 1분기 GDP 성장률 3.2%인가 발표하면서 자,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것이 조금 불식이 됐는데 그 다음에 이번에 중국 PMI 지수도 잘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둔화 좀 가능성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어려운 것은 사실 국내 경기입니다. 1분기 마이너스 성장했고요. 좀 상저하고 하반기에 회복될 것이라는 예상들 나오고 있지만 그거 실제로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 30일, 5월 1일 양일간 FOMC 열렸죠. 기준금리 역시 뭐 변화 없이 2.2에서 2.5%, 2.25에서 2.5%죠. 기준금리 동결되었고요. 자, 여기서 시장이 기대했던 것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기를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은 보이지 않는다. 금리 인상이나 인하 모두에 대한 신호는 없다라고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시장에서는 다소 매파적인 발표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FOMC 5월 1일 날 뭐 상승하던 미국 증시 FOMC 결과 나오고 나서 이렇게 막판에 좀 밀려나는 모습 보여줬는데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흔들림 없었고요. 사실 국내 경기에 지금 위험 요소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이번 주에도 또 상승하면서 1170원까지 올라갔고 지금 1170원은 2년 넘게 만에 드디어 넘어서는 모습인데 이따가 주식시장 차트 볼 때 원달러 환율 차트도 살짝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달러 강세 보이면서 유가는 최근에 조금 진정세 보이고 있죠. 이번에 조금 내려오면서 WTI 기준 62달러 내외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 이번 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좋았죠. 코스닥은 더욱더 좋았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조금 이제 하락장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17포인트 0.78% 상승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지난주 낙폭을 거의 다 만회했습니다. 자, 2.8% 상승하면서 지난주에 내려왔던 거 이번 주에 단숨에 올려놓는 모습 역시 코스닥 뭐 변동성 상당히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했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이죠. 자,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어린이날 대체 휴일로 휴장하고
자, 다음 주 화요일 조금 불안하긴 한데 일단 미국 증시가 금요일 날 많이 올랐습니다. 월요일 날 미국 증시까지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일 앞두고 지금 뭐 북한이 미사일 발사 반면에 미국 증시는 강한 모습. 그래서 방향성은 다음 주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물은 사고 선물은 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옵션 만기일 앞두고 화수목 3거래일 동안 변동성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주식시장 차트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여기 정고점 자리, 정고점 자리를 살짝 넘어서기는 했었는데 넘어선 이후로 강하게 돌파해서 안착하지는 못하고 다시 무너졌기 때문에 제가 그 다음 전저점이 있는 요 정도, 그 다음에 121선이 있는 자리죠. 2140 정도, 요 정도까지는 조금 염두에 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 좀 반등을 세게 했고요. 화수목 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 일단 전저점 근처까지는 안 내려오고 2200선 내외에서 공방 펼치고 있고요. 정고점을 돌파를 못해서 조금 더 밀려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고점 뭐 방향성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향성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국내 경기는 어렵지만 또 글로벌 경기는 회복하는 모습도 약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 방향은 좀 외국인들의 수급에 달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 자, 저 밑에 2000선 깨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당분간 뭐 2100 한 40선 내외 정도까지만 염두에 놓고 그 정도 자리 오면 조금 강하게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코스닥 지수 뭐 지난주에 많이 내려왔다면 이번 주에는 4거래일이었죠. 월화 그다음에 수요일 휴장일이었고 목금 요렇게 4일 또 상승하면서 다시 전고점 근처까지 도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770선이니까 1% 조금 넘게 정도 남은 것 같고요. 이 정도 자리까지 올라온다면 또 돌파해서 안착할 수 있는지 상당히 중요한 시도가 될 것 같고요. 뭐 코스닥 시장은 이번 주에 지난주 낙폭을 바로 만회할 정도로 상당히 좋았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리기를 지금 원달러 환율이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뭐 상승했습니다. 차트만 띄워놓고 보면은 자, 지금 1170원까지 올라왔죠. 딱 1170.01인데 자, 1170원 아래로 내려갔던 시기가 지금 보면은 요 시기 2017년 한 1월, 2월 정도였기 때문에 지금 2년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요 정도만에 환율이 지금 1170원을 넘어갔습니다. 정고점을 돌파를 해냈죠. 1160원 정도에 있었던 정고점을 단숨에 거의 일주일, 2주일 만에 뛰어넘었고요. 한국 경기 어려우면서 지금 자금이 조금 빠져나가려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것도 일축을 했기 때문에 자, 당분간 달러 강세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으니까 자,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국내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는 주식시장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자, 5월 첫 번째 주 주간 시황 분석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또 다음 주 주말에 5월 2주차 방송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